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눈이 내리면 한 해 운이 좋다고 하던데요. 자, 올 한 해 시청자분들 모두 경제적으로 풍족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30일 시장에서 이제 저 같은 개인 투자자라면 놓치면 안 됐을 종목인 엑스맥의 단타 타점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다 보다는 제가 왜 사고 왜 팔았는지를 매수 매도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디테일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월 30일 S맥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30일 하루 동안 저는 이런 매매를 했습니다. 10시쯤 첫 분할 매수에 들어갔고요. 주가가 횡보할 때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2, 3% 정도의 구간부터 수익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수익 구간 위로 분할 매도를 쭉 걸어 놨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추이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자, 매수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근거는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 매수가 지속적이었던 것이고요. 중간에 프로그램이 팔기도 했지만 주포 창구가 계속 살아있다는 가정 하에 끝까지 매매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S맥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맥은 휴대폰 부품 시장과 자동차용 LED 조명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이사로는 조경숙으로 되어 있고요. 본, 본점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사는 금호 HT,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루미마이크로 뭐 이렇게 있습니다. S맥의 지분 관계사를 보면 S맥을 중심으로 해서 엘프로젠 HNG가 S맥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S맥과 오성첨단 소재는 각 서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맥이 1월 6일 날 예정되어 있죠. 금호 HT의 지분을 갖다가 매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맥도 루미마이크로와 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미마이크로는 또 HT의 금호 HT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금호 HT는 오성첨단 소재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루미마이크로는 비보존의 우회 상장을 위해서 비보존의 대표이사와 그의 동생이 볼티아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루미마이크로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맥이 이러한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맥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S맥이 생산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터치스크린, 그 다음에 폴더블 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도 관련이 있는데 루미마이크로 지분을 통해서 비보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보존이 상장이 된다 그러면 이 S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12월 30일은 금호 HT 지분 습득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선 HLB가 아니라 S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월 30일 S맥은 자, 24%까지 고점을 찍고 20%의 상승 마감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오전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일단 1000원짜리 초반대 주라서 일단 10만 주 가량의 매수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매수를 하는 주포 창구로는 신한금융투자를 의심을 하고서는 지켜봤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어, 장 마감까지 220만 주 정도 순매수로 프로그램이 잡혔고요. 신한이 끝까지 주포창구로 매수의 주포창구로 계속 올라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창구가 좀 크게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KB증권이랑 삼성창구입니다. 오늘 하루 500만 주 이상 매도를 보였는데 자 3시 9분 정도에 이제 KB가
이제 매도 창구가 500만 주가 올라오면서 노출이 되긴 했는데 이 전에는 삼성이 500만 주 이상을 팔면서 계속 매도의 주체 창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장 마감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은 뭐 기타 법인이 17만 주 정도로 판 거를 제외하고는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으로 보여졌습니다. 오전부터 S맥이 프로그램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고서는요, 관종으로 넣어놓고 있다가 10시쯤 첫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프로그램이 10시쯤에는 한 70만 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주포창구인 이 신한금융투자가 10시에 한 80만 주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줄지 않고서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12시까지 저는 계속 매집을 하고요. 그 보면은 프로그램이 12시가 넘었을 때 한 1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한 이 주포창구도 한 15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에서 걸어놓은 거는 팔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프로그램이 들어오는지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둔 이 목표가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늘어나는지 봤는데 1시까지 한 250만 주까지 또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주포창고인 그 신한금융도 250만 주까지 계속 매수를 하는 걸 보였고요. 그래서 목표가대로 파는 건 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어서 또 눌릴 때 계속해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또 여기 눌림목에서 매수한 물량들은 목표 수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요. 그때 프로그램이 2시 반 정도에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제 주포 창구인 신흥 창구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었고요. 이때는 400만 주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포창구가 오늘 팔지 않고 끝까지 사준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눌림목에 다시 매수를 한 다음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다음에 종배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포인 신흥창구가 살아있어서 계속 매수를 하긴 했었는데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KB는 3시가 넘어서 나와서 장중에는 크게 신경 안 쓰던 창구였고요. 삼성 창구가 매도를 하루 종일 좀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창구 매도 관련해서 기관이나 외인이 어디서 팔 수 있는 물량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1월 18일하고 20일 날 금투에서 250만 주, 190만 주 산 물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삼성 창구를 통해 가지고선 이 물량이 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은 하고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날 30일 날에 이제 매매 동향에서 잡힌 건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수와 그 다음에 개인의 매도밖에 없었습니다. 기타 법인이 17만 주, 18만 주 정도 빠져나가겠는데 지금 500만 주 물량에 비해서는 이제 터없이 작은 물량이고요. 뭐 꼈으면 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30일에는 저는 이제 신한금융 창구를 통한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고선 하루 종일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신경 썼던 삼성 창구나 KB 창구는 개인 쪽에 매도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KRX를 통해 가지고 매매 동향이 정확하게 잡힌 걸 봤는데 KB가 480만 주를 매도를 했었는데 매수 창구가 안 올라와서 그랬던 거고요. 매수도 한 500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매도가 마이너스 80만 주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도 570만 주를 팔았는데 510만 주가 매수가 있어서 순매도는 마이너스 557만 주, 58만 주 정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신한 신한투자도 570만 주 정도를 매수했는데 이제 매도 창구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매도도 410만 주 정도 이루어져서 총 마지막에는 150만 주 순매수를 잡혔고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신한투자가
30일 날은 외국인이 사용한 주포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에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한 투자로 빠져나오는 매도 물량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서 마지막 물량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유로 저는 S맥을 30일 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게 주요한 내용은 이제 S맥이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유입이 됐고, 그 프로그램은 신한투자로 통해 가지고 유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메릴린치도 보면은 18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 메릴린치가 특징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종목에서 매수 매도를 잘 쳐요. 단타로 잘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제 멜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서는 자동적으로 매수 매도가 되는 이제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나중에는 이용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가지고서 저희도 이제 멜린치가 한 번에 쭉 사주면 그때 그걸 그 신호를 보고서 따라 들어가는 이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멜린치가 이런 매매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장중에 프로그램으로 나갔던 이제 삼성창구나 그 다음에 KB증권 요거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뭐 외인이나 기관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맥은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HLB의 공매도 내용을 갖다가 타겟을 잡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매도 내용만 하다 보니까 좀 분량도 너무 작고 하는 얘기 할 만한 얘기의 폭이 줄어들어 가지고서 이제 이 매매 동향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HLB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이제 S맥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좋은 시나리오대로 매매가 됐고 말씀드릴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S맥을 통해서 또 HLB를 갖다가 그 매매 동향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의 이제 S맥 단타 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경제적으로도 더 유복해지시고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